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9일 무술 5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상이 이양 총병의 사처에 거동하여 영위례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더위를 무릅쓰고 멀리 오셨는데 기체가 어떠하시지요? 하니 총병이 답하기를 지성으로 물어주시니 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쪽에 있을 때도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주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의 일로 인하여 수고가 많소이다. 남원의 성지를 중국 군사로 하여금 수축하게까지 하셨으니 절하여 살해하겠소이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국왕을 위하고 조정을 위하는 일은 일체인데 어찌 미안하다 하십니까? 이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지방에 많은 폐를 끼쳤으니 미안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인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일토록 문 밖에서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소. 그런데 뜻밖의 오늘 이른 새벽에 입성하였기 때문에 지행하지 못하였으니 잘못이만소이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제가 많지 않은 사람을 인솔하고 다녀오느라 사정상 알려드리지 못한 것뿐이니 이런 때에 구태여 예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총병과 서로 읍하고 자정한 후에 다리를 행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전일제게 상사가 있을 때 국왕께서 배신을 보내어 위문하시고 부의까지 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멀리 이곳까지 오신 후에 불의에 애절한 상사를 당하셨으니 경악스러운 마음 그 말 길이 없어 하찮을 물품으로 위로하는 예를 드렸는데 도리어 치사를 받았으니 매우 항공하외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남원에 축성하는 일은 이미 이제 한 달이 넘었으니 그의 역사가 끝나 갈 것입니다. 창졸간에 서두른 일이라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몇백만의 적병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니 본도에 하유하시어 각처에 산지한 백성과 산성에 비축해둔 식량과 마초를 본성으로 본입하게 하심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대인의 깊은 은혜에 힘입어 국가를 보존하고 있소이다. 허술하게 벌어져 있던 성을 이제 튼튼하게 수축하였으니 흉적이 이를 들으면 아마도 두려워할 것인데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살해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그러나 본성만 지키고 산성을 지키지 않으면 흉적이 먼저 산성을 점거하여 도리어 우리를 괴롭히는 계책을 할까 염려되니 잠시 노약자로 하여금 계속 지키게 하여 허장성세로 성원을 하게 하면 어떻겠소 하자 총병이 말하기를 제가 이와 같이 방어하는데 흉적들이 늘 어떻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함양과 운봉 사이에도 흉적으로 하여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이 산성이겠습니까? 저기 양과 같다면 저는 범과 같으니 저들이 어찌 감히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사세에 따라 저의 군사를 적절히 파견하여 수비하면 절대로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흉적을 멸망시킨 후에 다시 찾아배울 것이니 마음을 편히 놓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오직 대인만을 믿을 뿐이요 작은 성까지도 이처럼 지켜주고자 하니 이는 나라가 재생할 수 있는 기회 이외다. 감사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소이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산성이 남원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적병은 반드시 남원을 거쳐야만 산성을 점거할 수 있을 것이니 저기 어찌 날개가 있어 날아서 남원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서 하루 이틀 길이라면 혹 침범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남원에서 부산은 거리가 600여리이고 그 사이는 제가 버티고 있는데 저기 어찌 감히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질없이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요 대세의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기밀을 의논하고자 하오니 좌우를 물리쳐 주소서 하고 말하기를 특근대 적은 군량을
적은 군량을 나고야에 적치하였다 합니다. 귀국의 병선을 인솔하고 저들의 양도를 끊어버린다면 적은 반드시 굶어 죽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아도 완전히 승리할 것이므로 제가 벌써부터 이 뜻을 권율과 박홍로와 만나 의논하려고 하였습니다. 국왕께서 두 사람에게 다시 분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도 노차 주사를 파견하여 이 계책을 써보려고 하였지만 가덕과 안골에 있는 적의 소굴을 거쳐가야 하므로 사세가 매우 어려워 쉽게 성사하지 못하였어. 만약 육병으로 안골의 적을 공격한다면 행여 계책이 실행될 수도 있으니 대인이 도모해 보시오 하자 종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제 가정이 적세를 탐지한 바에 의하면 적사는 30척도 못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귀국이 주사로 불의의 밤을 타 습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뜻을 귀국의 원수에게 하유하시며 오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쪽 사람들이 대인께 의지하기를 마치 든든한 장성과도 같이 여긴다 하는데 무슨 일로 불의에 올라오셨소이까? 하니 종병이 말하기를 마야가 의논할 일이 있으니 올라오라 하여 부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야의 분부로 심유경을 납포하여 국가에 끼친 많은 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대인을 무슨 이유로 납포하려 하오? 도독의 명령이요 아니면 조정의 명령이요? 하니 종병이 말하기를 특별히 조정의 명령은 없고 도독의 명령입니다. 이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남쪽 지방에 오래 머무르면 일이 좋지 못하겠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였다. 종병이 비곤하다고 하자 상이 업하고 나왔으며 종병이 업하고 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선조 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병이 비록 해 안에 나누어 점거하고 있으나 굴량을 조달하고 병사를 보충하는 길은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사를 적이 무서워하니 부대를 나누어 번갈아 나가 바다에 왕래하면서 적의 보급로를 끊는다면 이는 곧 적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요예처를 장악하는 것이니 현재의 계획책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제장들이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출병하였다가 오히려 앞을 다투어 돌아옴으로써 크게 형세를 이루어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양 종병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접견할 때 문답한 내용을 자세히 거론하여 미리 두 채찰사와 두 원수에게 하유하되 시급히 전일 분부한 대로 주사의 제장을 엄하게 독려하는 한편 기회를 살펴가며 도모하여 기회를 잃어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원균에게도 아울러 말을 만들어 하유하기를 전일과 같이 후대에 적을 놓아준다면 나라에는 법이 있고 나 역시 사사로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라 하였다. 선조 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까지 달무리가 치다. 선조 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회강하다. 선조 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었다. 영광 지방에 어미를 살해한 변이 있어 지방 여론이 격발하기까지 하였으니 군수가 이를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도 숨기고 발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설된 후에도 즉시 체포하지 않아 끝내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여론이 통분해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군수 김상준을 파직하소서. 근래 군율이 해이해져 장관이 내 있는 자가 혹 부방순번을 당하게 되면 회피할 계책만 꾸미고 있으니 이제 본율로 다스려 그 권원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관 이응수는 싸움터에 나갈 때는 병을 칭탁하고
선정관에 임명되어서는 즉시 출사하고 있으니 이는 위험을 피하고 안전만을 꾀하는 죄를 범한 자인데 어찌 곡식을 납부하였다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수는 법에 따라 군대에 충원하소서. 초관 한승함은 요즘 남하하는 군사로 선발되고도 감히 병을 청탁하여 교묘히 모면하였다가 무리가 시끄럽게 일어나자 스스로 죄책이 있을 줄 알고 비로소 초관에 차출되어 나갔으니 그 용심이 매우 무상합니다. 그도 이 응순의 예의에 따라 취재하여 군법을 엄하게 하소서. 당시 파총들이 사살의 청탁을 들어주어 임의로 교체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모두 파직하시고 차지 당상은 단속하여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매우 그릅니다. 또한 추고를 명하소서.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0일을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래기를 병화가 일어난 뒤에 선왕의 실록이 1만 권이 있어 선왕의 실록이 한 권만이 있어 지금 강화부에 받들어 모시고 장차 등서하려 할 때 비변사의 계사로 인하여 즉시 정지하였습니다. 실록은 중대한 것인데 어찌 다소의 비용 때문에 후일에 끝없는 후회를 남겼어야 되겠습니까? 전 공사에 의하여 해주로 하여금 급급히 시행하도록 하소서. 회령은 나라 북문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병난을 거친 후에 누차 무관의 손을 거치는 동안 탕패가 날로 심해져 마침내 관방의 요지가 장차 수습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육진의 수령을 간혹 시종신으로 특별히 보낸 것에는 그만한 뜻이 있어서입니다. 신판관 이형은을 채차하고 시종신 중에 청년 근실하여 인심을 제압할 수 있는 자를 각별히 가려보냈소서 하니 상이 사헌부와 사관원에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밤 5경에 유성이 동정성에서 나왔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이 모하건에 거둥하여 소안차를 이름은 소응궁이다. 영접하고 위로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황조가 대군을 재차 보내 끝까지 우리나라를 구제해 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외다. 그리고 대인께서 더위를 무릅쓰고 멀리 여기까지 오시게 하여 더욱 미안하외다 하니 안차리 말하기를 성상의 황은이 실로 만극하니 귀국에서도 모든 일에 요량을 베풀어 조처하여 성상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더운 길을 달려 오셨으니 기체가 어떠시오 하니 안차리 말하기를 조정의 명령인데 무슨 누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이미 극도로 잔파되어 오시는 길에 여러모로 대접이 소홀했을 것이니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외다 하고 달해가 끝나고 주례를 베풀었는데 한순배가 끝나자 안차리 말하기를 파회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황궁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상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안차를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2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용순의 장계를 보니 변도가 매우 급한데도 16격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는 계책을 꾀하여 이런 사실을 중국 조정에 품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하여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사살의 수호하자는 뜻으로 그를 만들어 적추에게 차관을 보냈습니다. 이는 이미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던 일인데도 또 감히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 기어코 자기의 뜻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만이 먼저 그의 화를 당할 뿐 아니라 천하의 대세도 이로부터 만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즉시 접반사 장우닉으로 하여금 어제의 변도와 함께 도독을 찾아가 알리도록 하되, 만약 도독이 듣지 않으면 본사에서 정문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가 매우 중대하니 격리 국문에 이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 덕형에게 하유하시어 옆에서 직접 사실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래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0년 7월 13일 예민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3일 예민 두 번째 기사 상이 남문 밖에 거동하여 양오 두 종병을 전송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인의 정성이 이 한 잔의 술에 담겨져 있으니 남기지 말고 모두 비워주길 바라오 하니 오 종병이 말하기를 삼가 성의를 받겠습니다 하였다. 술이 두 순배에 끝나자 두 사람이 나가기를 청하니 상은 각기 말 한 필씩과 예물을 증정하고 이르기를 대인들의 먼 길을 위하여 작은 물품이 남아 노자로 드리는 바이요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물품은 감히 받을 수 없고 부채만 받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행자에게 노자를 주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고 또 이것이라도 드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성의를 표할 길이 없소이다. 그리고 들으니 오 대인이 무더운 길에 멀리 오시다가 말이 너무 피곤하여 어제 노상에서 대인을 태운 채 넘어졌다니 물리치지 말기를 바라오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노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궁핍하고 재정이 당진되어 국내의 모든 것이 고갈되었는데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채만으로 이미 성의를 다 받은 것이니 구태여 주신다면 이후 개선하는 날에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두세 번 굳이 청하였으나 두 사람은 끝내 듣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무더운 길을 달려 가시게 되었으니 과인은 실로 매우 황공하외다 하고 읍하고 송별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3일 예민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리기를 우봉 현령 박수는 그를 몰라 이를 전적으로 하리에게 맡기므로 하리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농간을 부려 온 경내에 원성이 자자하니 파직하소서. 본연은 누차 무관의 손을 거치는 동안 파괴된 것이 매우 심하여 만약 적임자가 아니면 소생시킬 수가 없으니 자상하고 건실한 사람을 각별히 가려 보냈소서. 요즘 경상도 도 제찰사가 올린 서장으로 인하여 암행의사를 내보낼 일을 계하하였습니다. 지금 중국 장관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은 데다가 우리나라 사신의 주전의 폐단과 각읍 수령들이 침탈하는 일이 전보다 배나 심합니다. 만약 특별히 규철하지 않으면 외롭게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탱할 길이 없을 것이니 암행의사를 속히 보냈었어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3일 예민 네 번째 기사 묘시에서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가 끼이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지금은 이미 가을설이 지나 한창 벼곡식이 을 때인데 가뭄이 심하고 서늘한 바람이 연일 계속되니 만약 지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확할 가망이 없어 크게 염려됩니다. 날씨가 맑고 비가 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도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문에 의하면 천재가 절박하면 나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 했으니 오는 16일에 1차 기우제를 행하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0권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도제찰사 이원익이 치게 하여다. 이달 8일에 외선 600여 척이 일본에서 건너 부산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우도 주사가 이미 7일에 밤을 텀타 강을 건너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가 8일에 적선 10척을 포획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이기를 예조판서로 이헌국을 완성군으로 정윤우를 충청도 관찰사로 박홍로를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부총병의 사처에 거동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부총병의 이름은 해생이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영암 군수 이경유는 독단으로 관곡을 출고하여 제주에 판매 군량 비용에 쓰려다가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어 물자와 아울러 사람까지 모두 죽었다 하니 듣기에 매우 놀랍습니다. 우선 바직하고 출고하소서. 남의 현령 고 중경은 전일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할 때 그 중에는 평안도 군사도 뽑힌 자가 있었는데 중경은 그들에게 모두 주포를 직납하고 방송한 뒤에 방소에 도착해서 또 이문하여 독촉하는가 하면 명단을 나열하여 도 채찰사에게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군주를 침탈하고 방자한 소우행이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다시는 목민하는 관직을 맡길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소 안차를 벽제에 영위할 때 완산군 이축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무난한 뒤에 이곳에 예단을 주지 않았다가 중도에 이르러 겨우 깨닫고서 단지 하인만을 시켜 자비 통사에게 환송하였으나 끝내 전달되지 않았다 합니다. 혼미하게 살피지 못한 죄가 크니 파직하소서. 조부를 벗겨낼 때 가주서 이 민성은 그제 간언에서 비밀리 아래 일은 베끼지 않았고 기타 언급한 것도 빠뜨린 것이 많아 매우 온당치 못하니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축은 추구하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미시부터 신시까지 한물이 같이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사는 위급한데 사방의 밀령은 날로 고갈되어 중의 민심의 원망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교서로 간절하게 깨우쳐 주심으로써 인심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어제 소 안찰도 또한 자기를 꾸짖고 유능한 일을 구할 일을 신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말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서를 만들 때 애통박절한 마음으로 말을 만들어 중에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의 곡식을 차대하여 군량에 보충하고 유능한 일을 널리 구하여 어려운 시국을 함께 타개해 나가자는 뜻을 모두 그 속에 삽입하여 급히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상이 진유격, 진유충을 사체에서 거둥하여 접견 예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이 대군을 재차 보내 우리나라의 위급함을 구제해 주시니 황은이 만극하며 대인께서 우리나라의 일로 인하여 더위를 무릅쓰고 멀리까지 오셨으니 참으로 미안하여 절하여 살해하고자 하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저는 조정의 명령을 받들고 왔으니 직무일뿐 수고할 것이 있습니까 하여다. 다례를 행한 뒤에 유격이 말하기를 귀국은 예로부터 예의지국이라 일컬어 왔는데 그 유풍이 아직도 남아있어 풍토와 백성이 매우 순박하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방이 잔파된 탓으로 소홀히하여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술이 두 순대 끝나자 유격이 사양하니 드디어 업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담양은 본디 큰 고을로 불리는데 이제 감사가 머무는 진영이 된 뒤로 모든 접대와 기무의 복잡함이 다른 고을보다 수십 배나 되니 인심을 제압하고 잔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재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무사 김언공은 문벌이 미천할 뿐 아니라 인물도 용렬하여 필시 호령이 아랫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니 교체하시고 문무관 중에서 명망이 있고 근실한 사람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비밀 조보를 양사로 하여금 가져다 보게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가 주서가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빠뜨리거나 잘못 썼으며 대간의 계사까지도 빠뜨려 베끼지 않았으니 직무를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심합니다. 치고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6일 을사 5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안변부사 허흐는 직무를 상가하지 않고 형장을 남용하여 죽은 자까지 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7일 병호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 본교 이덕형의 위인을 신들이 비록 자상히 알지는 못하나 전에 사관에 합당치 않다는 것으로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고 요즘 역마를 마음대로 타고 다닌 일로 재차 사절을 범하였습니다. 본관에서 비록 고풍에 따라 의례대로 출전장을 보내더라도 이조가 서둘러 승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들이 덕형을 탄핵하여 파직시킨과 동시에 이조를 추구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정경세의 함답을 한 말을 보니 비방과 칭찬이 진실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각기 다르다. 이 덕형이 참으로 사관에 합당하지 않은지는 알 수 없으나 논박을 받고 채직된 자도 의례적으로 추천장을 보내는 것이다. 한번 채직된 뒤에 본관이 다시 추천장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내 육품에 오를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휴가를 받아 사사로운 일로 갈 때 본디 역마를 사용하라는 명이 없었는데 사사로이 역마를 사용하여 감히 국법을 범하였습니다. 새로 제수된 시종으로서 이렇게 기탄없이 행동하였으니 이는 보통 작은 과오가 아닙니다. 이미 논박을 입은 처지에 있으면서 범법한 일이 또 드러났으니 본관이 비록 추천장을 보냈더라도 진퇴하는 권한은 전조에 있으니 다시 공론을 참작하고 잠시 후일을 기다려 서서히 조처하여도 잘못되는 일이 아닐 것인데 어찌 본관의 추천이라 핑계하고 곧장 그 직에 승천시켜 마치 과오가 없는 사람처럼 한단 말입니까? 또 어찌 한 번의 도목에 승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끝내 육품에 오르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본관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대간의 공론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면 이는 고풍을 중시하고 공론을 경시한 것이니 후일의 패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여겼습니다. 신들이 이조가 불찰한 과오를 면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그 뜻이 이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경세의 함답을 보고 신들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사람마다 견해가 각기 다르므로 그도 반드시 마음에 불평한 일이 있어 자기 소위를 진술한 것뿐일 것이다. 하지만 어찌 자기 혼자만의 견해를 공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피하지 않고 입게 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무리가 신들이 이조를 추구하도록 청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모두 무상한 자들로서 법부에 봉직하면서 일에 따라 교찰하려고만 하다가 이를 논한 것이 잘못되어 무리를 일으켰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자기의 소견을 스스로 옳다고 여겨 뻔뻔스럽게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90건 선조 30년 7월 1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무릇 대가는 이에 따라 시비를 규찰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이 덕형이 이미 역마를 사사로이 사용한 죄가 있으니 언관이 들은 바에 따라 논거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사국에 선임된 자는 특별히 주천을 취소할 만한 일이 없다면 비록 탄핵을 받아 채직되었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예의에 따라 추천장을 발급하는 것이 곧 본관의 옛 규정이며 이 조에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산, 김찬 등이 해조를 할 때 함께 논박한 것은 비록 이를 논하는 도중에 무심코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이를 논한 것이 잘못된 실수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언가는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그 직에 머무르기가 어려우니 대사원 이하를 모두 교체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1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밤 오경에 목성이 화승과 궤도를 같이 하다.